첫 번째 뉴스부터 가보죠. 걱정 말아요 그대입니다. 이건 어떤 상황이었을지 영상 보시죠. 자, 지난 27일 밤 8시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자, 그런데 화면 오른쪽 지금 두 사람 겨울바다 속 깊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남성이 지금 걸어가고 있죠? 자, 잠시 후 둘이 뭔가 얘기를 하는 건가요? 하더니 밖으로 함께 걸어 나옵니다. 한 사람이 물속에 있었고 다른 사람이 그 안쪽으로 가서 같이 데리고 나오는 지금 이 상황. 자, 바닷속에 먼저 들어가 있었던 사람들 바로 모녀였다는데 이게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네, 일단 지난 27일 저녁 8시쯤이었는데요.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입니다. 모녀가 함께 바다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것 같다. 이런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산 남부경찰서에서 출동을 했는데요. 경찰이 바닷가에서 해당 모녀를 발견하고 30m가량을 들어가서 이 어머니를 설득해서 구조를 했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경찰도 함께 따라 들어가서 이번에는 딸까지 설득해서 구조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들 모녀는 수년 전에 이 남편이자 아버지를 여의고 상당히 힘들어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조된 당시에 이 모녀의 심리 상태가 불안정하다고 여겨서 이 병원에 입원 조처했습니다. 구조 당시에 경찰은 어머니에게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안다. 하지만 아이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부모 아니겠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설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영상 이어서 보시죠. 자, 이곳은 서울 서강대교. 자, 보셨습니까? 난간 위에 걸터 앉은 사람. 저 여성, 정말 보기만 해도 위험한데 안전지대에 차를 세우고 이걸 가만히 지켜보는 남성. 자, 맞은편에 있는 다른 시민과 수신호를 주고받던 뒤에서 살금살금 다가가서 아이고 잡았습니다. 구조 성공. 끌어내렸어요. 이후 경찰과 구조대 인계를 완료했습니다. 난간 위에 앉아있던 저 여성. 나이가 겨우 한 20대 초반 정도였답니다. 왠지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사연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저 과정을 보면서 참 아직도 세상에 살만하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저 날이 작년 11월 10일 오후 1시쯤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들이 굉장히 많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다 같이 멈춰선 게 아니라 이 운전자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전지대에 차를 세우고 저 여성이 아무래도 뭔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것 같다라는 걱정 때문에 차를 세우고 조심스럽게 저렇게 저 여성 뒤쪽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 이후에 밑을 보니까 다리 밑에 119 구조대가 와 있다는 걸 확인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혹여라도 저 여성이 투신할 경우에 밑에서 구조를 할 수 있는 그런 119 구조대가 도착을 해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걸 확인한 다음에 지나가던 시민과 함께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저 난간에 걸터 앉아있던 20대 여성을 구조한 겁니다. 그리고 저 운전자분과 시민이 저 20대 여성 손을 꼭 잡으면서 괜찮다라고 위로를 해줬다고 합니다. 사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상황이었을 텐데 저렇게 따뜻한 마음씨를 갖고 계신 분 때문에 저분도 역시 다시 한번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혹시라도 이제 이런 일을 목격하시고 똑같이 저 운전자분이랑 같이 여성을 구조하겠다, 누군가를 구조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꼭 하나는 명심하셔야 되는 게 다리 밑에 구조배가 와 있는지 아닌지. 그러니까 신고를 받고 구조배가 온 상황에서 접근을 해야지 섣불리 접근했다가 투신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꼭 확인하시고 구조에 나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뉴스 이어가죠. 버스 세우고 주저없이입니다. 자, 버스 기사가 주저없이 어디론가 달려갔던 이유 함께 보시죠. 자, 이곳은 경북 경주시 한 도로입니다. 버스 앞에 저 희뿌연 연기가 가득합니다. 저기 집에 불났어. 화재를 발견한 기사 급히 저기 불났죠? 자, 기사님이 급히 차를 세우더니 소화기를 들고 후다닥 달려가죠. 일단 슉 뿌려보지만 그걸로는 잡히지 않습니다. 불씨가 좀 불길이 커요. 어유. 자, 승객들은 어머머머 뭐야 저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어요. 하지만 저렇게 그나마 초기에 불을 잡은 덕분에 대형 화재로는 번지지 않았다는 거. 자, 소장님. 네. 다른 차들은 말이죠. 네. 불났네 하고 그냥 지나갔답니다. 하지만 저 버스 기사님만이 저렇게 소화기를 들고
아, 대단하십니다, 진짜.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일에 낮 1시쯤에 일어난 일인데 저렇게 이제 화재가 난 거예요. 그런데 맨 처음에 저렇게 초기에 분말 소화기로 불꽃을 가라앉히면 소방차 10대에 맞먹는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초기에 더 번지지가 않아서 옆에 건물로까지 번지지 않았고요. 그 후에 경찰차랑 소방대원이 출동해서 잔불을 진화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분 성함을 좀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네. 네, 경주 새천년 미소 600번 시내버스 기사 최우식 님입니다. 아우. 네, 최 기사님께서 이렇게 옆에다 딱 주차를 하고 불을 꺼주신 덕분에 더 큰 불로 더 번지지 않았고요. 최우식 기사께서 매달 한 차례 회사에서 안전 교육을 받는데 그게 큰 도움이 됐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아유, 뭐 누구나 교육은 받을 수 있지만 다 저렇진 않죠. 알겠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세 번째 뉴스 이어가죠. 송중기 곧 아빠 됩니다. 진짜 야, 진짜 제가 진짜 오늘 제일 깜짝 놀란 그 기사였는데 지난번 이 배우 송중기 씨가 영국 배우 뭐 KT 어떤 분 뭐 이런 분하고 열애다 인정했다 지금 나가고 있죠. 소식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 세상에 재혼 오늘 결혼 발표 더하기 임신 소식까지. 그러니까 결혼설, 임신설 그동안 돌고 있었던 설설을 다 인정을 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배우 송중기 씨가요, 공식 팬카페를 통해서 이 연인 KT와의 혼인신고 그리고 임신 소식까지도 전했습니다. 송중기 씨는 자신의 연인이 존경스러울 정도로 현명하고 멋진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자 이런 꿈을 소망하던 와중에 소중한 생명이 함께 찾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연인인 KT 씨와 앞으로 인생을 함께하기로 맹세했고 부부로서의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혼인신고까지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더욱 큰 책임감을 가지고 배우로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현재 KT는 이 송중기 씨가 소유한 이태원의 단독주택에서 신접 살림을 시작한 상태입니다. 아예 뭐 친정 식구들도 다 지금 한국에 넘어왔다고 기사를 봤는데 자 혼인 신고를 해서 정식 부부가 됐는데 이걸 결혼식을 해야 되잖아요. 네,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2월부터 4개월간 헝가리에 영화 촬영하러 간대요. 아하. 그래서 지금 소속사 측은 결혼식은 아직 미정이다라고 밝히면서 그렇지만 연내는 못해도 결혼식은 할 거다. 뭐 그렇겠죠. 아이를 낳고 나면 뭐 내년 초나 이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개인적으로 좀 해보고요. 지금 뭐 친정 엄마 KT라는 분의 친정 엄마도 한국으로 이제 와서 출산을 돕는다고 하고 송중기 씨가 지극정성으로 이 아이의 엄마가 될 KT를 돌보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예, 자, 네 번째 뉴스 이어가 보죠. 탕수육에 담배꽁초 튀김. 저녁 드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죄송합니다. 일단 직접 확인해 보시죠. 자, 짜장면과 탕수육을 시킨 손님. 탕수육을 씹던 도중에 입안 가득 번지는 담배향. 이게 뭐야? 가까이서 봤더니 담배꽁초. 흐릿하지만 자 보세요. 담배 브랜드 지금 이름이 보일 정도로 반죽에 착 달라붙어서 탕수육인 척척척. 아니 승희 의원님, 네네. 담배꽁초가 왜 탕수육 튀김가루에 저 식당에서 뭐라고 항의를 당연히 저 손님은 하셨을 테고, 그렇죠. 대답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이게 29일 날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이야기입니다. 짜장면하고 탕수육을 시켜서 막 먹고 있는데 동생이 먹던 저 탕수육에서 지금 질환했던 담배꽁초가 나왔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중국집에 전화했답니다. 이건 뭐예요? 왜 이게 담배꽁초가 있어요? 이러니까 중국집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우리 주방에는 담배 피우는 사람 없어요. 이렇게 이제 항변을 하니까 그러면 제가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이거 진짜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거는 전분 회사에서 따라온 그 담배꽁초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 전분 회사, 예, 밀가루 회사. 그렇죠. 밀가루 회사에서 이런. 맞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번 판단해 보시고 지금 이 글쓴이는 과연 그러면 나는 누구에게 신고를 해야 하느냐라고 울분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백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전분 회사에서 딸려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분도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하냐. 근데 이제 식당 사장님의 얘기가 좀 황당합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차라리 사과를 좀 깔끔하게 하시던가 그러셨어야 됐는데 현실적으로 전분 회사에 와서 저기 반죽하고 뭐 하면 그때 다 발견이 되지 않을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게 정부회사에 딸려왔다라는 그 대답은 사실 현실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근데 저렇게 대응하고 그냥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모르겠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결국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지난해 8월에도 이제 지금 저렇게 탕수육이 아니라 치킨에 한번 또 이 담배가 서비스로 저렇게 딸려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거. 네, 맞습니다. 그때 오히려 점주가 그 혹시 감자튀김 아니냐 먹어봐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아주 엄청난 공분을 샀었는데 저걸 뭘 먹어봐 또. 저걸 먹어보라는 건 뭐 감자튀김 아니야 이렇게 얘기까지 했다는데요. 이런. 사실 저런 게 나와선 절대 안 되겠지만 나온 걸 손님들이 이제 저렇게 항의를 하게 되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저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사과만 잘해도 말이죠. 저희가 이렇게 방송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예. 물론 저런 게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지만 네. 결국은 저건 명백하게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고요. 이것 때문에 결국 영업정지까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명심해 주세요.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새 차 샀더니 화내는 시어머니. 아하, 이건 또 어떤 내용일까요? 네, 새 차를 샀다가 시어머니께 한 소리 들었다 이런 며느리의 사연인데요. 일단 이 며느리 같은 경우엔 4년 동안 자신의 경차로 출퇴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힘들기도 하고 또 차를 바꿀 때도 되기도 했고 이래서 자신이 모아둔 돈으로 중형차를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시어머니가 이 사연자에게 화를 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대출금 때문이었습니다. 이 남편이 얼마 전에 주택청약에 당첨이 되면서 집을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좀 받았는데 이 시어머니가 대출금을 먼저 갚지 차를 바꾸냐면서 철이 없다고 꾸중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 아내도 남편이랑 같이 맞벌이로 돈을 버는 중이고 또 대출금을 같이 차근차근 갚으려고 했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속상하다는 입장입니다. 좋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며느리입니다. 어머니, 제 돈 모아서 제가 산 건데 왜 꾸중을 들어야 합니까? 저요, 직장 오래오래 다닐 거고요. 그래서 오빠랑 대출금 꼬박꼬박 잘 갚을 거예요. 제가 왜 이런 걸로 혼나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동그라미. 이러면 이거 재미없는데 이상하네, 이거. 이상해. 예. 알겠습니다. 자, 한번 듣고 나서 시어머니 입장까지 생각이 좀 바뀌시면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어머머머머머, 얘 좀 봐. 야야야, 너 요금 너 대출 이자가 너 얼마나 알고 요즘 막 이래. 너 돈이 생겼으면 당연히 대출부터 갚아야지. 인생 하루라도 더 살아본 어른이 충고를 하는데 꼬박꼬박 말 대꾸 하는 거 봐 이거. 우리 아들 재현이 고생길 훤하다. X. 제 마음 바꿀게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 진작에 하셨어야지. 자, 일단 소장님부터요. 네, 어머니께서 대출금 내주시지 않으시는데 이렇게 간섭하시는 건 진짜 요즘 시어머니로서 너무 용감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며느리가 자기 돈으로 내는 것까지 간섭하시면 그거는 너무 경계선을 침범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뭐라 그럴 수는 있어요. 남편이. 네, 그 시어머니가 아니라 남편이 뭐라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가 백 변호사님, 제가 네, 네. 일단 이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이 워딩을 네. 제가 약간 좀 MSG를 쳐서 이렇게 한 거지. 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도 뭐가 됐든 그냥 걱정이 돼서 한 소리일 거잖아요. 아니, 그렇죠.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이 남편 입장에서 우리가 대출금을 이렇게 돈 벌면 뭐 우리가 버는 거에 몇 %를 대출금으로 갚고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아내가 덜컥 그걸 약속을 이행하러 차를 섰으면 한 소리 할 수 있는데 시어머니는 대출을 갚는 주체가 아니시잖아요. 그렇다면 걱정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차를 산 걸 가지고 힐난하고 화를 내는 거는 저는 오히려 이 시어머니의 걱정이 그 화살은 결국 본인 아들 남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깊은 뜻이. 그럼요. 결국 이 남편만 힘이 들 것 같습니다. 자, 소수 의견이 궁금했습니다. 물론 억지스럽긴 아니요, 했지만. 진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머님 말씀이 너무 맞는 거예요. 진짜. 아이고 참. 이게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이자가 5%가 넘잖아요. 그러면 지금 가장 재테크에서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저도 그렇습니다. 빚을 갚는 겁니다. 그럼 이 대출금이 그만큼 떨어질 수가 있고 문제는 자동차 할부로 사면 아시죠? 그게 캐피탈을 쓰기 때문에 이자가 더 높아요. 아하. 그러면 그 이자가 높아지면 사실상 제가 갖고 있는 신용등급도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지금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그 대출금을 먼저 갚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 집 며느리한테도 2분의 1 같이 공동 명의로 해주시면 어떨까. 근데 어머님이 저기 형수님한테 그러셔도 괜찮으시겠어요? 화나지. 예.
그러니까. 자, 우리 이 기자 생각 혹은 뭐 우리 가족 여러분 생각. 네, 가족 여러분들은 일단 시크릿 주주님 저러니까 시금치도 안 먹는다고 하는 거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또 이 집안 상황이랑 뉘앙스를 좀 봐야 한다는 의견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일단 해질령님은 가정사는 중립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SE님은 다른 때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상황을 좀 봐야 할 것 같다. 아무래도 승 의원님이랑 좀 비슷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까. 예, 봄나르로 가자님은 시어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뭐 본인의 입장과 생각에 따라서 다 조금 다르시겠죠.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